동전의 양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의 사물이나 현상에 존재하는 상반된 성질을 비유하는 말인데요. 우리 인체에도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론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자칫 죽음의 공포로도 몰아넣을 수 있는 이것. 바로 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이 심하게 되면 혈관을 타고 돌기 때문에 세포의 노화 변형을 일으켜서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사망할 수가 있고요. 암도 발생할 수 있으면서 또한 면역계를 교란해서 자가면역질환, 리마티스 관절염이나 아토피, 천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 발생률 평균 34% 증가, 사망률 60% 증가. 원인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800이 넘더래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의 혈당이었던 거고 피가 아예 돌지를 않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암이라는 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라고 막 발바둥이 쳐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만성염증. 만성염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세계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No supplements. I mean, we eat like pretty healthy food, lots of salad, not so much red meat, so fish, chicken, things like that. 지금 당장 증상이 없다고 방치했다간 생명 단축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만성염증. 오늘 이 시간 만병의 씨앗이 되는 만성염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 이곳에서 검진을 기다리는 박규범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왠지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는 표정인데요. 올해로 15년째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다니며 정밀 검진을 받는다는 규범 씨.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혈액 검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당화 혈색소가 13.5로 나왔어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조절한다라고 하면은 당화 혈색소가 7 이하는 나와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높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상당히 관리를 못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당뇨가 당뇨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기에 당뇨를 앓으셨죠? 한 30대에. 아무래도 그 당뇨로 인해서 그게 심근경색이 유발이 됐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렇게 큰 수술까지 하시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수술 부위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하, 가슴에서 복부까지 선명하게 남아있는 수술 자국. 15년째 알아온 당뇨와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결국 큰 수술까지 하게 된 건데요. 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 동료들하고 일을 이렇게 하다가 잠깐 이제 쉬는 타임이 있어가지고 쉬고 있는 중에 제가 이제 괜히 막 가슴이 답답하고 꽉 누르는 것 같고 되게 이게 답답함을 좀 제가 좀 호소했던 것 같아요. 극심한 가슴 통증은 순식간에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더니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싸늘하게 얼굴이 온몸이 다 흑빛이 돼가지고 숨도 안 쉬고 그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119 부르고 이제 전화 통화 119랑 통화하면서 계속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우선 중환자실로 옮겨졌죠. 옮겨지기까지 한 7번 정도 이렇게 삐 하면서 이제 심장이 멈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잠깐 쉰다고 쉬었는데 눈 떠보니까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장장 15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던 박규범 씨. 하루 정도 지났나? 그 지나고 나서 혈당 체크해갖고 체크를 해보니까 800이 넘더래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의 혈당이었던 거고 피가 아예 돌지를 않고 있었다는 거죠. 현재도 역시 4년 전과 같이 혈당 관리가 안 되는 상황.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지금 당화 혈색소를 보면은 무척 수치가 높거든요. 이거는 그동안에 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이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은 다시 당뇨로 인한 합병증, 대표적인 건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기범 환자는 심내혈관의 위험인자인 당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성염증에 대한 관리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속 노폐물과 독소가 쌓여 혈관 내에 만성염증이 유발될 경우 혈전이 생기면서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이는 곧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상승시키고 전신의 만성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 만성염증 수치가 높을 경우 암 발병은 물론 사망 위험률 역시 증가한다는 통계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자마자 서둘러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규범 씨는 수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 2, 3일 밤샌 정도의 피로감이 와요.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확 밀려 닥쳐요. 너무 힘든 거죠, 그게. 심근경색 수술 후 4년. 체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수술하고 회복 기간이 한 몇 개월 됐죠. 거의 한 반년 정도까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일어나지도 못했고 계속 집안에서만 있었으니까. 더 쉬면은 저도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아유, 죽겠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밀려드는 피로감에 쓰러지듯 몸부터 놓이는 규범 씨. 왜 나한테만 계속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왜 나한테 내가 왜 이런 벌을 받는가? 네. 많이 힘들었죠. 좀처럼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심근경색 수술을 했던 그 해에 발병한 위암이 작년 또다시 전이가 돼 수술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당뇨로 염증에 더욱 취약했던 규범 씨. 과거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불러온 결과는 너무나 가혹하기만 한데요. 서랍 안에 있는 게 다 약이에요. 지금 먹는 약들이에요. 먹고 있는 약들. 이게 이렇게 장기 복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 가지 약의 양이 이만큼씩 돼요. 규범 씨에게 관리란 예방이 아닌 생존을 위해 필수가 돼버린 일입니다. 안 먹으면 또 쓰러질 것 같아서. 네. 먹어야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제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미련한 게 보면 꼭 아프고 나서 다시 어떻게 건강하게 해보려고 애를 써봐야 이게 참 회복하기도 쉽지가 않고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찐이야. 신나는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이곳은 사랑할 거야. 귀농 9년차 류경식 도재남 부부의 민들레 농장입니다. 민들레 수확철을 맞아 이맘때쯤이면 부부의 손길이 한창 바빠지는데요. 이야, 뿌리 봐라 이거. 진짜 찐이야. 찐이야. 진짜 잘 나왔다. 우와. 한 뿌리가 이게 3년 된 거야, 3년. 봄이면 꽃을 피우는 민들레. 민들레는 오래전부터 잎 뿌리까지 식용, 약용으로 널리 쓰였다고 합니다. 과거 도시에서 사업을 하던 부부가 귀농을 결심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저희는 주유소 하다가 제가 이제 건강이 아주 많이 나빠가지고 이제 병원에 막 실려가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애들 엄마가 시골 가 살자.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뭐 돈이고 뭐고 사람을 일단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귀농 귀촌을 결심을 했죠. 여느 날과 다름없던 출근길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경식 씨. 원인은 만성 염증으로 인한 고혈압과 고지혈증 때문이었습니다. 피를 뽑으면 피가 그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걸르는 거 이렇게 차고 있었어요.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게 많게 되면요, 혈관 안쪽과 바깥에 쌓여서 혈관 안이 쌓이게 되면 혈관이 막히게 되는 바로 우리가 죽상경화증이 생기고요. 혈관 그 내벽에 쌓이게 되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뇌졸중, 안에가 막히는 뇌 경색이 생기거나 터지는 뇌 출혈이 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심장에서 막히게 되면 협심증, 아주 꽉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으로 돌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게 높은 경우에는요, 얘들이 바로 혈관에 붙어서 염증을 일으켜서 그걸 딱딱하게 많기 때문에 고지혈증을 하는 사람들은 염증 관리를 꼭 잘해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알아왔지만 생업을 핑계로 관리를 미뤄왔던 경식 씨. 결국 큰일을 겪고 나서야 염증 관리를 시작했다는데요. 모든 이 인체 병의 원인이 염증이라고 하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이제 문헌에서 봤거든요. 그래갖고 뭐 염증을 다스리는 데는 뭐 보니까는 민들레만한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묘목을 키워가지고 싹을 틔워서 농원 전체를 다 민들레만 심게 됐죠. 실제 민들레 속 키코르산 성분은 염증의 활성화를 억제,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위염 증상이 있는 쥐에게 민들레 추출물을 투여하자 염증 수치가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들레 수확을 마치고 재남 씨가 민들레를 활용해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이거는 전초를 다 먹는다고 돼 있어요. 동의보감에도. 그래가지고 뭐 꽃서부터 잎서부터 뿌리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재남 씨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민들레에 대해 공부하고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뭐 쌈채소 우리 겉절이 하듯이 그렇게 해서 드시면 뭐 상추보다 오히려 건강에도 좋고 상추도 좋지만 입맛을 돋구는데도 봄철 나물로서는 제격이죠. 갓 따온 민들레를 활용한 부침개, 사계절 민들레를 즐길 수 있는 민들레 장아찌와 또 민들레 무쌈말이까지. 가장 중요시 하는 건 이제 짜지 않게, 짜고 맵지 않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아프면서 식탁이 변한 거죠. 건강 악화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육류 위주의 식단을 선호했던 경식 씨. 이후 식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음식을 밑에 직원들이 이렇게 회식을 하면서 먹잖아요. 남들이 그 고기를 집어가는 게 막 화가 나고, 네, 화가 나요. 여기에 막 진짜 도깨비 뿔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것 같처럼 화가 나요. 진짜 화가 나는데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거든요. 의사가 좋다. 고지혈도 없다. 간 수치도 없다. 정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럴 때 먹어도 되겠다. 그럴 때 그거는 날아가는 기분? 그 말을 의사 선생님한테 듣고 나왔을 때는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내 몸이 공중에 푹 떠서 이렇게 날아가는 기분처럼 기뻐요. 진짜 기뻐요.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난 이후 꾸준한 관리와 노력은 부부의 일상이 됐다는데요.
그날 오후 훌라후프 운동이 한창인 경식 씨. 얼핏 장난을 치는 것 같아 보여도 경식 씨는 이 운동을 병행하며 무려 30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어디 없어 진짜. 아, 잘해. 똑바로. 이거 애들 엄마가 저 교육시키려고 특별히 만드는 거예요. 이 안에 뭐 들었어요. 운동교육. 테이프 이음새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열고 이게 그냥 하면 이게 가벼워서 별로 운동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모래나 쌀 이런 걸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 쌀이 한 대박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처음에 운동시킬 때는 밧줄이 허리를 감는 것 마냥 그런 느낌이 나요. 이게 돌리기 시작하면 몸이 착착 감아서 돌기 때문에 살이 이렇게 울렁울렁거리게 돼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또 체지방도 줄여줘요, 많이. 건강을 위해 남편의 운동 선생님이 된 재남 씨. 힘들어도 해야지. 귀농 후 부부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가치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건강하게 사는 거죠. 건강하고 웃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최고 우선인 것 같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몸까지 아파봐요. 지금 나이 먹어서. 그거보다 서러운 게 없죠. 그냥 건강하게 늙어가는 거. 그게 제일 소망이죠. 자, 오늘 내과 전문의 이진우 원장님, 한의사 지유진 원장님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작게는 종기에서부터 위염, 장염에 이르기까지 이 염증으로 인한 질환들을 흔히 겪다 보니까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나 이제 암같이 위중한 질환도 염증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무슨 염으로 끝나는 질환들은 대부분 이제 만성 질환과 만성 염증과 연관이 되는 질환들로서 대략적으로 36,000여 개의 질환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만성 염증은 급성 염증과는 다르게 오랫동안 서서히 이제 혈관을 통해서 몸의 구석구석에 퍼지면서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서 이제 면역 저하도 유발하고 다양한 만성 질환 그리고 암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이제 만성 염증이 가장 중요하게 취약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위는 바로 혈관인데요. 국소적으로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죽상 동맥경화에 더해서 혈관 내벽에 염증 반응이 더해지면은 급성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되고 실제로 혈액검사장에서 HSCRP와 같은 염증 수치가 높아진 환자군에서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유병률이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무섭네요. 근데 무려 염증으로 인한 질환이 36,000여 개가 생길 수 있다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만성 염증으로 인한 질환을 좀 예방하려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우선 염증이라는 단어의 말뜻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네. 염증의 염이라는 한자는 불화자가 2개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염증을 영어로 하면 inflammation이라고 하는데 그 글자 속에 flame이라는 단어가 불꽃이라는 의미예요. 네. 이렇게 불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내재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염증으로 인해서 어떠한 열 반응이 나타나면 그 열을 꺼주는 소방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그런데 체내 염증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 소방관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도 지치게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염증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염증이 만성화되는 것을 막는 것인데 염증의 만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평소에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면역력이야말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화두이면서 관심사예요. 근데 특히나 면역력은 누구나 다 향상을 시켜야 하지만 특히나 조심하고 또 신경을 써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의 고위험군 또한 면역력이 저하된 기저질환자들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질병관리청 최근 발표 사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이 1.47% 정도로 보고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이제 심혈관 질환,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 그 치명률이 3배에서 5배 정도로 더 높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 면역력 저하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보면 당뇨 환자군에서 정상 혈당을 가진 일반 환자군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관찰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없다고 해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질환이 없다고 해도 중년에 접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가 면역력 저하인데요. 네. 노화가 찾아오게 되면 아무래도 신진대사도 떨어지고 각종 장부의 기능들도 같이 떨어지는데 이때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골수 등의 기능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양질의 면역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리고 만성염증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앞서 사례자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뭐 스트레스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민들레를 섭취하고 계시더라고요. 민들레 섭취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민들레를 그냥 흔히 보는 꽃 정도로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사실 한의학에서는 민들레를 포공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본초 강목이나 동의보감에서도 언급될 만큼 오랜 기간 동안 한약재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네. 본초 강목에 언급된 바를 살펴보면 열독이 뭉친 것을 풀어주고 소화로 인해 체한 것을 내리며 그리고 뭉친 기운을 흩어주기 때문에 악성 종양이나 종기를 분해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쉽게 말하면 항염증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천연 해독제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뭐 여드름이라든지 중이염, 결막염, 아니면 인후염이나 편도염, 그리고 위염이나 위궤양처럼 각종 염증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충청남도 공주시. 텃밭 관리에 한창인 임춘자 씨를 만났습니다. 5년 전 귀농을 한 춘자 씨는 텃밭에 30여 가지에 달하는 작물을 심어두고 관리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는데요. 민들레 있고 케일 있고 상추도 있고 곰치, 오이도 있고요. 특히 이제 곰부배추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저도 농사라는 걸 몰랐었는데요. 이제 좋다는 걸 알면서 한 가지 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아니 더운데 뭐하러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고 있어. 내가 다 해주려는데. 응? 매일 하느라고 힘들잖아요. 아니요. 내가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겨서 살살 해. 응? 건강도 안 좋았던 사람이잖아. 아이 그래도 딸 건 따줘야지. 고마워요 생각해줘서. 부부가 귀농을 한 건 춘자 씨의 건강 때문이었는데요. 유방암 수술을 했지요. 2007년도요. 예상치 못한 춘자 씨의 유방암 진단은 부부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진짜 망치로 뒤통수를 한테 그냥 딱 맞았다고 할까요? 오,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멀리 강원도에서 충청도까지 저 하나 보고서 시집을 와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조금 살만하니까 이런 큰 병이 우리 식구에게 왔는가 싶어가지고 옥장이 무너졌죠. 현재 춘자 씨는 유방암 수술 후 재발이나 전이 없이 14년 차 안정기입니다. 민들레가 피를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키우고 있어요. 춘자 씨가 다시 체력을 회복하기까지는 남편의 공이 컸는데요. 이 텃밭에 있는 전부 다 몸에 좋다는 것은 저희 식구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한 포기 한 포기 야생으로 구해다가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 식탁에 올릴 식재료를 직접 기르고 먹는 것에 특별히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부부. 식사 전 춘자 씨가 염증 관리를 위해 매일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채소를 활용한 해독 주스인데요.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잘 먹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으로 먹다 보니까 장이 약하다 보니까 소화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해독 주스를 섭취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마시면은 밥을 조금 먹으니까 혈당도 줄일 수 있고요. 암 치료하고도 신경도 많이 썼지만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더 이제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암 수술 이후 심각한 피로를 호소했던 춘자 씨. 혈액 순환 장애로 어깨 결림과 두통까지 동반됐었다는데요. 암 수술하고 한 10년 후에 당 전 단계라는 거를 이제 받게 됐지요. 다시 찾아온 건강 이상 신호. 전 당뇨 진단에 춘자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밑에 여동생이 당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54세인가? 젊은 나이에. 그래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제 나름대로는 아주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다양한 채소와 함께 춘자 씨만의 해독 주스에는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민들레 착즙 주스요.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지인이 추천해줘서 여기다 넣어서 먹고 있어요.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칼로리가 많거나 우리 고지방이거나 고단백질을 좀 줄이고요. 중요한 것은 채소같이 식물성 식이섬유가 많은 당류수가 많은 식품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민들레 추출물 속의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은 항당뇨 효과와 관련이 있으며 간 보호 효과로 피로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의 하루를 여는 해독 주스. 쭉 들이키세요. 위하여. 당도 자기가 싸움이더라고요. 이제 먹는 거, 운동, 그런 걸로 싸움을 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암도 이겼는데 뭐 얼마든지 관리하면 낫는 병이다 생각을 했어요. 해독 주스 섭취 후 식사 준비를 하는 춘자 씨. 밥상에서도 역시 텃밭 채소들이 빠지질 않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먹고 싶은 대로 이제 따다가 만들어 먹죠. 채소 좋다는 거는 없는 것 빼고 마당에 다 있습니다. 민들레, 상추, 곰보 배추까지 쌈채소를 활용한 겉절이 무침입니다. 씁쓸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입맛을 돋워주는데 그만이라는데요. 육류 역시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오리고기를 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5가지 신색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흰쌀, 흰밀가루, 흰소금, 흰설탕, 흰조미료 이렇게 5가지를 거의 안 쓰고 있는 편입니다. 춘자 씨만의 식단 철학이 반영된 그야말로 건강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건강을 위해 식단을 바꿨지만 어느새 제철 쌈채소의 매력에 푹 빠져간다는 부부. 취나물 향이 너무 향기롭네요. 식단을 바꾸고 나니 몸에 찾아온 변화도 있었습니다. 건강에 있어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제가 피곤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거든요. 얼마나 피곤한지 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막 피곤했었어요.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피곤해. 그럼 겪어본 사람이나 알지 몰라요. 근데 그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아, 이렇게 식단 바꾸면서? 이게 식단을 바꾸면서요. 그래서 이게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알았죠. 연이어 찾아온 몸의 이상으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은 부부. 다시 찾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부는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70이) 넘은 나이에도 수준급의 색소폰 실력을 자랑하는 김 기자, 이구택 부부를 만났습니다. 늦지막히 함께 시작한 취미를 누리는 재미에 웃음이 떠날 새가 없다는데요. 항상 이래 살아요. 예. 웃으면 즐거워지고 건강에 좋고요. 네, 건강에 좋고 한번 웃을 때마다 오장육부가 다 한 번이거든. 네. 그래서 그렇게 더군다나 또 큰 소리로 웃으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운동도 되고 좋아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저 밝고 건강해 보이는 부부에게도 과거 건강 악화의 시절이 있었다는데요. 40대 중반, 40한 정확하게 한 45쯤 됐을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가슴 여기 명치 있는 데가 통증이 그렇게 오더라고. 예사로 생각해서 처음에는 예사로 생각한 게 조금만 지나면은 그 정체가 없어져. 언제 아팠나 식으로 정체가 없어지더라고. 하지만 증상의 주기는 점점 짧아졌고 가슴 통증의 강도는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 처음에 협심증이라고 해서 별로 몰랐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진행되면 심근경색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건 좀 위험하다는 말은 협심증보다 이제 또 진행이 되면은 그렇게 된대요. 고혈압에 뭐 협심증이라고 하는데 뭐 얼마나 놀라. 항상 건강하고 뭐든지 잘 드시거든요. 그랬는데 막 협심증 고혈압이라고 하니까는 뭐 엄청 놀랬지요. 같은 시기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길에서 주저앉아버린 기자 씨. 원인은 만성염증으로 인한 혈관 질환 때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인데요. 40대 초반인데 혈압이 막 170 넘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라 하니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걱정을 했어요. 협심증과 고혈압 진단을 받은 구택 씨와 역시 고혈압의 고지혈증 진단까지 받은 기자 씨. 암에 이어 국내 사망률 2위인 심혈관 질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몸의 이상 신호를 알아챈 이후 해독과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식재료들을 밥상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기자 씨. 양파 김치 만들려고요. 새로 뵙고 나서부터 더 많이 먹지요. 덜 맵고 덜 짜게 양념의 양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리는 쪽으로 음식의 조리법까지 바꿨습니다. 맛도 좋아요. 향도 좋고. 여보. 거기다 아내의 손맛까지 더해졌으니 맛이 없을 리가 없겠죠. 양념도 덜 들어가고요. 덜 짜게 들어가고 또 맛도 있어요. 당신 얼마나 건강해졌어 이런 거 먹고. 제철 나물 위주로 차려진 부부의 밥상. 저희 식당 컨셉은 해독이에요. 피 맑아지고 또 혈압도 좋아지고 건강에 좋잖아요. 우리 나이에 지금 이렇게 뭐 색소폰 불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 주위에 보면 좀 드물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 아프죠. 양파김치도 이거 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고추장 찍어 먹는 정도로 다 알고 있는데 김치를 담아가지고 먹으니까 간을 잘 맞서 그런지 맛이 좋아요. 누구 덕에? 마누라. 잃었던 건강을 되찾고 나니 평범한 일상도 그저 소중하게 느껴진다는데요.
자, 식사 후 건강 관리를 위해 부부가 꼭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민들레 착즙한 주스요. 피 맑아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잘 마시고 있어요. 남편하고 같이요. 민들레를 착즙해서 만든 민들레 주스. 같은 시기 혈관 질환으로 고생한 이후 챙겨 먹기 시작했다는데요. 이거 꾸준히 먹고 나니까 그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속도 편하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고 자고 일어나면 뭐 장기 아주 개운하고 좋아요.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나이에는 이제 피가 깨끗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만성염증의 경고, 그 대비책은 꾸준한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또 식단으로는 그 민들레도 같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민들레는 뭐 오래전서부터 우리의 그 중요한 약재로 이제 사용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들레에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건가요? 민들레에는 비타민 A, C, K, 그리고 칼륨과 철분 같은 무기질, 그리고 폴리페놀과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폴리페놀과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들은 노폐물 제거와 항노화 작용에 중요한 물질이고, 특히 베타카로틴은 다른 채소에 비해서 적게는 50배, 많게는 200배까지 많이 함유된 물질로 알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이눌린이라는 물질인데요. 혈당 강화 효과를 통해서 당뇨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한 말씀드린 대로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의 어떤 강화 작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면역 증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들레에 또 포함된 물질 중에 테르핀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테르핀은 항염, 항바이러스, 그리고 항균 작용을 갖는 동시에 위장 질환에 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에서 증상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민들레 속 높은 함량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암 효과와도 연관이 있으며 위암의 세포 증식 억제와 독성 물질 배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민들레 이렇게 다양한 성분과 또 우리 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길가에 피어 있는 그런 민들레를 봐도 그냥 지나치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길가에 있는 거 그냥 채취해서 먹어도 되나요? 그렇다고 길가에 있는 민들레를 그냥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고요. 네. 왜냐하면 공해 등으로 인해서 오염된 것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도로변에 있는 민들레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네.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배출된 납성분이 50배 이상 함유된 채로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안전한 시설에서 깨끗하게 재배된 것을 섭취를 하실 걸 권장드립니다. 네. 그 민들레를 또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서부터 약용으로 쓰였지만 이 해외에서도 연구가 굉장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민들레와 관련된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미국의 저명한 영양학자인 로이 바타베디안의 채소 영양평가 프로그램에서 3,000여 종류의 채소 중에 유익한 5가지 정도 중에 하나로 민들레를 뽑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 서구에서 오래전 로마 시대부터 민들레는 이제 좋은 간 질환 치료제로 사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로마에는 납중독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민들레를 간장약으로서 많이 사용했다는 이제 기록도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민들레를 실제 약품으로 허가돼서 임상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각종 약초를 활용한 자연주의 건강법으로 유명한 독일. 요즘은 몸속 독소 제거와 면역력 강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o the immune system is our first defense and gets stronger not only with the right food intake but also with the elimination of toxins from the body. Some popular choices here are actually detoxing, which is a well-established routine for Germans, especially during the springtime. 체내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 완화를 위해 독일인들에게 대중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민들레인데요. 특히 민들레를 착즙해 만든 다양한 건강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In Germany, dandelion juice is used in the frame of spring cures and for purification purposes. In folk medicine, the drug is also considered as treatment in case of eczema and dermatologic diseases.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dandelion juices as well as other fresh plant pressed juices are classified as medicine. 독일에서는 민들레를 활용한 건강식품들이 의약품으로 규정돼 각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공기 맑고 울창한 산속에서 건강을 되찾았다는 주인공 정선균 씨와 그의 아내 우순나 씨를 만났습니다. 이 부부에게 산행 데이트는 곧 일상이 된 지 오래라는데요. 이건 찔레. 어릴 때 먹은 거 여보. 찔레. 먹어봐. 어릴 때 이제 산에 다니다가 이게 물 대용으로 찔레, 호장근, 하여튼 몇 가지 이렇게 물 대용으로 먹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좋아. 성장 촉진제라고 하더라고. 이게 거의 병꽃나무야, 병꽃나무. 이게 병호롱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꽃이 돼 있다 그래서 병꽃나무. 이것도 약을 쓰는 건데. 산에 다닌 지 언 10년의 세월. 가족들도 못 말릴 정도로 그 애정이 대단하다는데요. 아주 산에 왔었을 때가 제가 가장 행복하고 산에 있으면 잠을 2시간, 3시간 자고 산에 와도 피곤한지 모르거든요. 눈만 뜨면은 어디 말도 안 하고 가요. 어디 간다고. 거의 매일 산에는 뭐 산에서 살다시피 하죠, 산에. 제 속은 썩지만 그래도 산에 다니면서 건강해지고 이해하고 해야죠, 뭐. 같이 따라 살려면. 산을 자주 찾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됐죠. 몸이 좀 느낌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위암 2기에서 이제 3기 넘어가는 그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반복되어 찾아왔던 속쓰림과 복통 증상. 위암이 보내는 전조 증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건데요. 조직 검사를 했는데 보호자 같이 오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이제 막 뛰기 시작해가지고 병원을 가가지고 이제 암이라고 딱 들으니까 눈물이 그때부터 이제 막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이제 계속 울다가 뭐 그렇게 왔어요, 진짜로. 2011년 위암 2기 진단으로 위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성균 씨. 수술 이후 체력 회복을 위해 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10년이 지난 현재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속에서 부부가 찾는 약초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여보 찾았다. 찾았어, 일로 와. 어디? 여기 있어요. 뭘 찾아내셨길래? 흰민들레. 일반 사람들이 흔하다 보니까 그 귀함을 우리가 뭐 공기나 이렇게 물처럼 모을 정도로 이게 지나치기 쉬운 약재예요. 숱한 약초들을 뒤로하고 이 시기 민들레를 찾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다른 그 지인한테 이걸 들었어요. 이걸 딱 그 먹고 나서는 굉장히 제가 효험을 많이 봤거든요. 이 민들레를.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 민들레 처리되면 제가 이걸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이게 또 건조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쓰고. 오랜 시간 산속을 헤매고 다닌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 자, 보기 드문 대형 민들레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대물이다, 대물. 뿌리 봐. 전초를 다 활용할 수 있어 뿌리까지 버릴 게 없는 민들레. 부부의 밥상이 벌써 기다려지는데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점심 준비를 서두르는 순나 씨. 민들레가 지금 철이죠. 지금 떼 먹으면 아주 좋아요. 표고버섯하고요, 민들레를 넣고 밥을 지을 거예요. 순나 씨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밥은 물론 반찬으로도 민들레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쓴 거 드시기 뭐 아무래도 힘드신 분들도 계시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쓴 거는 아예 안 드시거든요. 근데 약이다 하고 저희는 먹습니다. 참기름으로 구수한 풍미까지 곁들인 민들레 무침.
성균 씨의 위암 수술 이후 부부의 밥상에선 민들레가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덕분에 순나 씨 역시 민들레를 꾸준히 섭취하며 그 매력에 빠져가는 중이라는데요. 이것도 싸서 드셔보세요. 아, 씁쓸한 맛 기가 막히네. 싸도 맛있지. 약을 먹어, 약을. 예전에는 탄산음료 없으면 밥을 못 먹었는데 못 먹을 정도로 아주 끼고 살았었는데 많이 변했어요. 아, 많이 변했지. 아유 진짜 그때는 진짜 아유 물 먹듯이 그냥 그걸 먹었잖아. 아유, 하루에 그냥 탄산음료를 안 마시면 하루를 못 넘겠는데. 탄산음료 중독에 기름진 음식을 선호했던 성균 씨. 순나 씨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식단부터 바로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식습관의 변화와 더불어 부부가 매일 꼭 챙기는 것이 있다는데요. 이거요 민들레 착즙 주스라고 저희가 지금 매일 먹는 거거든요. 면역력 증강과 건강 관리를 위해 꾸준히 챙겨 먹는다는 민들레 착즙 주스. 수술하고 나서 위장 관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꾸준히 먹고 있어요. 확실히 피로감도 덜하고 이걸 이제 또 먹다가 가끔씩 안 먹을 때도 있는데 그때하고는 또 많이 다르고 그걸 느낄 수 있고. 계속 이렇게 꾸준히 마시니까요 이게 갱년기 증상도 많이 완화되고 또 혈액을 피를 깨끗하게 해주니까 무엇보다도 갱년기 혈관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한 노력 덕에 삶의 활력을 찾아가는 부부. 민들레 섭취 시 주의점은 없을까요? 근데 민들레는 간의학적으로 이게 찬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차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주치의와 상의하고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소하게 생각해 방치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만성염증이 보내는 신호를 이미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만성염증의 공격에 대비하고 스스로를 지켜나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